네, 외국인의 눈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오늘도 아카치오 앤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전화로 연결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결국 예상한 대로 조금 울퉁불퉁한 우리가 도로를 걸었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트럼프가 엄청난 약진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오면서 결국은 바이든의 승리로 점철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79대 214로 선거인단 270명은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보여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각 국가 수반들이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결국은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승기는 이제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블루 웨이브는 아직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지아 선거가 이제 1월 6일 날 재선거가 있으니까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시장은 오히려 블루 웨이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민주당이 모두 장악을 하게 되었을 때 향후 정책에서 그 증세라던가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반기업적인 민주당의 정책 자체들이 반영이 되다 보면 기업들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지난 수요일, 목요일 S&P 500 또는 나스닥이 4% 가까이 상승하는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섹터들은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는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게 된다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거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얼마 안 있으면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또 소개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 설명회 같은 것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최한다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잠깐 그 엔트그룹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왜냐면 엔트그룹이 우리나라의 수급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수급에 조금 방해가 됐다 그럴까요? 엔트그룹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주식을 팔고 엔트그룹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상장이 연기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엔트그룹의 상장 지연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움직였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이라던가 여러 제재를 통해서 그들의 성장 자체를 좀 막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도 엔트그룹도 그중 한 국가입니다. 결국은 핀테크 산업에서
워낙 고도의 성장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바바와 연동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엔트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엔트그룹에 참여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국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트그룹의 상장을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가격들도 결국은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을 통해서 35 billion US dollars 그러니까 대략 한 41조 원 정도를 레이징 하기로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마윈 회장입니다. 마윈 회장이 9월 24일 날 와이탄 금융 서밋이라고 하는 중국에서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험 방지를 이유로 너무 지나치게 중국 감독 당국이 정책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모든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미국과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장을 허가를 해줬는데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불편스럽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일 날 증감위에서 마윈 회장과 그 다음에 엔트그룹의 관련자들을 모두 다 소환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식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상장 자체가 연기가 되었는데요. 최소 6개월 이상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가 꼭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아까 앵커님께서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거의 한 300조 이상, 400조 가까이 되는 새로운 신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지 않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장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산업 자체가 성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슈에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요. 오히려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상장과 성장에 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더 민감하게 외국인들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그 외의 국가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굴지의 반도체 업체도 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엔트그룹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세틀뱅크와 아톤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한국의 핀테크 종목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 향후 성장성도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엔트그룹에 대한 사실은 그 상장 연기가 우리나라 수급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됐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를 위시로 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 사는 방향으로 좀 그들의 스탠스를 좀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이머징 마켓에 그 투자를 갖다가 사실은 뭐 올인을 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이머징 마켓에 특히나 화폐에 올인을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를 사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는 이제 원화로 이루어진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글로벌 투자자들 특히나 미국 그 대형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발언들은 결국은 달러 약세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성향 자체가 지속적인 추가적인 그 돈을 계속적으로 풀어서 그 개인들과 소외된 국민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을 하나의 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도 2.2조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그 오차 그 수급 정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만약에 블루 웨이브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일사천리로 2.2조 달러가 시장에 풀리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자체의 약세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달러를 숏하고 이머징 마켓 커런시를 롱하는 형식의 투자가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향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증세를 앞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코퍼레이트 텍스 자체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코스피 200 종목들,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에 많은 자금이 들어온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잠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 코스피와 코스닥과 코스피 200의 투자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지난 5일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대략 2조 정도,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서 1.9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소폭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올인해서 4조 정도를 투자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서 이벤트 옥새 형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있는 배당 기간이 이제 도래했으니까 배당주들과 대형주들 특히나 올해 증익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이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하루에 4천억 이상 담게 된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가가 물적 분할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61만 원까지 내려갔었죠. 그동안 외국인들은 거의 3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4%포인트 이상 증가를 해서 4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분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시청자들이나 뭐 이제 뭐 고객들이나 제 고객들이나 이렇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대답은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앤서니 킴 대표님한테 또 앤서니 킴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원화 환율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1,115원 아닙니까? 1,115원 정도로 오늘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 뭐 깜짝 놀랄 노짜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1,250원에서 1,115원으로 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수출주,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를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이렇게 환율이 강세이면 아무래도 수출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뭐 제 의견보다는 우리 앤서니 킴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뭐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가 되면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이 그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중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공장을 돌려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전 세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AAR, 그러니까 Seasonally Adjusted Annual Sales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한 20%대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충분히 그만큼 오를 수 있는 추가적인 여력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차라던가 또는 전기차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도 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환율 이슈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종목을 하나 가져오셨다 그러는데 이게 뭐 과거에 좀 돌아가 보면 한진 칼처럼 경영권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고 이거를 왜 선정해서 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KMH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KMH요? 네, 티커는 122450번이고요. 네네. KMH는 현재 원래 본업은 방송통신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자회사로는 아시아 경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 관련된 KMH 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하이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골프장을 3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와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네. 키스톤 프라이빗 에퀴티에서 네. KB 자산운용이 들고 있던 지분 25%를 8,600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대주주가 지금 현재 보유한 지분이 34.3% 정도였는데요. 네네. 25%를 가졌으니까 9%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두 엔티티가 경쟁적으로 사실은 지분을 좀 매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주주 쪽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의 전환사채와 170억 원의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을 했었고요. 이들 발행을 통해서 지분율을 현재 완전 희석화 기준으로 한 46%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키스톤 프라이빗 에퀴티도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주주가 그런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를 했는데 키스톤 네. 쪽에서는 그거를 뭐 조금 경영권 방어 차원이다 그래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가처분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판결을 대주주 편을 조금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한 24,000원에서 2만 원까지 쭉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대주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네네. 이를 배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네. 지금 8,600원 대비해서 3만 원 근처까지 왔으니까요. 네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면이 KMH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한 말씀만 드리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EBITDA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800억 이상을 내게 되는데 네. 지금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룸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퍼 기준으로 한 8배 정도? 8배에서 10배 사이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영권 분쟁 종목인 KMH에 대해서도 말씀 잘 들었고요. 외국인의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카치앤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거죠? 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못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현정 캐스터.